예, 투표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평소보다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반이 안 남아서 부결이 됐을 뿐 오히려 체포에 동의하는 찬성이 한 표 더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선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톱10이 아니라 톱5, 그러니까 5개 주제만 엄선을 했습니다. 사실상 특보 체제인데요.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조금 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과반을 넘지 못해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도 보시는 것처럼 제법 나왔고요. 무효표도 속출했습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텐데 이 의미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 화면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에 아마 가장 좀 긴장하게 했던 표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까지였나라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표결이 늦어졌지라는 걸 보면서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 표결이 늦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지난번 우리가 노웅래 의원의 161표가 부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 부결표가 나왔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 지금 반란표가 거의 한 30표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정치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즉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은 살리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살릴 수 없다라는 어떤 정치적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민주당이 사실은 이번에 총력전을 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소속 의원까지도 만나 설득하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왜냐? 결국은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있는 거죠. 내년 선거 때 내가 다시 국회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민심 이런 것들을 반영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뭐 가정입니다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의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김재현 의원, 여기서 만약에 기권 9표, 11명, 뭐 물론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표만 몇 개 갔었더라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의석 전체가 169석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부결, 즉 그 반대표를 던진 것은 138표니까 31표가 사실상 반란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중에서는 이제 11명 정도는 아예 찬성표를 던진 것. 최소 규모도 이게 최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즉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고도 예. 민주당에서 최소 11명은 찬성표를 찍은 것이고 나머지 20표가 반대 기권 또는 무효표인데요. 이 무효표 또는 기권표도 사실은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만약에 찬성으로 갔다면 당연히 가결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권 9표, 무효 11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암묵적인 체포동의안 가결의 동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할 때라든가 뭐 예. 표결을 할 때 특정인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 뭐 자기 이름을 적는다든가 또는 뭐 무슨 영화배우 이름을 적는다든가 이런 그 의원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표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그 표결에 참가해서 무효표가 11표, 그다음에 기권표가 9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분들이 뭐 글자를 몰라서 가짜를 못 써서 무효표가 되거나 또는 기권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흔쾌하게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분들이죠. 다만 이제 가짜를 쓰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서 예. 뭐 예를 들어 저 사진에 찍힌 거 보면요. 부자를 안 쓰고 뭐 그 한자를 한 획을 빠뜨려서 사실상 부자가 안 된 거죠.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네, 있겠는데요. 그럼 일단 이런 것 말씀하십시오. 자체가 이분들이 이제 지금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흔쾌하게 지도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것인데 아마 찬성한 분들 중에서도 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았구나 해서 마음이 또 달라질 분들도 상당히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숫자 찬성 139표, 반대 138. 물론 과반이 안 돼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만 저 숫자가 상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민주당 상당히 혼돈 속으로 빠졌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장처장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 작년 말에 있었던 뇌물수수 혐의의 같은 당 농대위원회 체포동의안 때는 반대가 무려 161표.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160표 넘을 수 있다. 민주당이 자신만만했었는데 오히려 30표 가까이가 빠졌다. 이 부분이 꽤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내 의원 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이 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에 오히려 차라리 체포가 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 그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이번 표결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 그 찬성과 반대 표결 이 양상이 실제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에서 조사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체포 동의를 거부하고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국민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실제 국민 민심과 유사한 이 투표를 보임으로써 국민 여론을 좀 수렴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뭐 정치적 탄핵 아니냐, 혹은 뭐 김재현 의원께서는 저 무효 11표, 기권 9표도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노웅래 의원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161표 당시 체포동의안 부결 반대표 던졌던 게 기준이 됐었거든요. 161표. 근데 139표 오히려 찬성이 한 표 많았다. 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충격은 일단은 뭐 사실상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좀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어느 지지자들이 지금 반대표를 던졌으리라고 추정되는 의원실에 지금 전화 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의원들 헌법기관 각 개개인마다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 뭐 당론을 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사실상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갈 것인지 이제는 개파가 뭐 이제까지는 뭐 두루뭉실하게 민주당 내에 있었던 어떤 뭐 친명계다 비명계다 뭐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를 통해서 어찌 보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 측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개파 간의 선명성을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통합으로 갈 길을 한번 마련해 볼지. 어찌되었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의원들은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민주당에서 보통 이제 20% 정도가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실제 오늘 반란표라고 추정된 것이 딱 22%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 간의 어떠한 스스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당 내에서 의원들 원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본인의 불안감을 나타낸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밤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정 의원, 이게 사실 당내 밥그릇, 뭐 역학구도 이런 걸 일단 접어두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민심을 대변해서 이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투표는 여러 민심에 대한 뭐 비명계 경고가 아니라 민심이 이재명 대표를 경고한 거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좀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내려가 보면 느낌들이 있습니다. 예. 매일 주말마다 돌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의 생각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표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주말 아니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의견 수렴을 했을 겁니다. 예. 그 의견에 저는 토대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동의안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라고 뭐 생각하는 분들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김대중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합시다 라고 해서 그냥 돌파하면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더 큰 정책 자산을 얻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하는 행위를 보면 지금 일단 뭐 체포동의안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3월 1일 날 국회를 연 문제라든지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너무 쌓다 보니까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걸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할래야 옹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의원들이 아마 느끼는 민심의 강도가 굉장히 셌을 것이다. 그 강도에 어떤 이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공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역민들의 어떤 이걸 정반대로 투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오늘의 무효표나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정말 이걸 찬성은 못하지만 이게 지금 중간 지역,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표를 기권표로 던지는 것들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게 벌써 수명이지 않습니까? 수명이라는 거는 저는 아마 이거는 대단히 많은 표이고 이 의원들이 어제 아마 절치부심을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느끼는 지금 강도와 당 지도부가 바라보고 있는 강도가 너무나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의원들의 어떤 뜻을 받아서 어떤 정책 행보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당장 이 표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예요. 예. 그걸 원내대표가 지든지 누구가 지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결단도 나오리라 봅니다. 앞으로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화면 바로 직전 체포동의안 사례에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도 혐의가 각각 달라서 그리고 제1야당 대표와 물론 중진 의원이긴 합니다만 노웅래 의원의 무게감은 또 이 대표보다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이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이름을 안 적는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일단 비명계의 집단 경고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선 반란표 혹은 이탈표를 한 자릿수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제가 보는 당내 민심은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표가 5표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판단을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 정당도 아니고. 우상호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략 뭐 4표에서 6표 정도인가요? 혹은 각자 민주당 지도부는 2자릿수 절대 안 된다, 1자릿수 미만일 것이다. 뭐 비명계 의원들도 분명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했는데 최소 30표 정도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반란표. 이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169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38표만 이 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머지 31표는 이 부결을 표결하지 않고 찬성 또는 기권 아니면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찬성의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이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온 것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고 이 기권과 무효 그리고 찬성으로 더 많이 간 표를 합해 보면 최소 31표가 이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립적인 얘기 또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실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면서 한 분은 5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반란표는 5표 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표결을 해보니까 반란표가 31표가 나왔다. 이것은 말하지는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0표가 최소라는 게 상당히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한 셈이기 때문에 적어도 31표입니다. 적어도.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본인도 최근에 복당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검찰 수사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박지원 전 원장인데 30여 명 이상 이탈한 것은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손상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국민의 박수영 의원 뭐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박수영 의원은 국민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소 30표입니다.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데 알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대표적인 이름들 제가 거듭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제가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비명계 의원들, 이 대표랑 조금 거리가 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원욱, 전해철, 조웅천, 김종민, 전재수, 서른, 이상민, 홍영표 혹은 박용진, 윤영찬, 양기대, 박강원 사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도 않았고 비명계가 이렇게 구심점이 있거나 조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30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의원총회를 할 때 서른 의원이 앞장서서 이번에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적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당연히 저 사람은 이 찬성표에 찍었을 거야라는 분들은 오히려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우상호, 안민석 의원이 막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없는 이 국회의원들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일부 아마 누구도 보기에 저 사람은 당연히 찬성표를 찍었을 거야 라는 의원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동안 침묵하던 의원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상당수가 저는 이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30몇 표가 되지만 실제 밑으로 들어가 보면 빙하처럼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 30석이면요. 원내 교섭단체 하나 만듭니다. 국회 교섭단체 만들 수가 있는 표예요.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즉 자신들이 해서 소수라고 그러면 행동하지 않지만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하나 만들 정도의 그 의원 수가 반대했다고 그러면 당의 저리에 흐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은 즉 찬성의 어떤 이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 명운을 걸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제 기자들이 이제 각 민주당 의원들 여러 취재에 전화 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란표 색출이 어렵지 않다는 이제 반응까지 내놓으면 물론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단언코 찬성을 던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인데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이 전사적으로 투표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이런 문자 폭탄 같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찌 되었건 간에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에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체포동의안이 왔었을 때 찬성표를 안 던지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의지를 더 나타낼 수 있는 뜻을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아까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 30몇 명의 민주당 이제 가결에 동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본인은 혼자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와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뜻밖의 30몇 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이재명 당대표 측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5월이면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뽑히는 두 유력한 의원이 또 친명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 지도부와의 어떤 원내대표와 그다음 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문제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된다거나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당내 이제 앞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저도 솔직히 오늘 지금 좀 머리가 멍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큰데 민주당 뭐 당원뿐만 아니라 소속된 지도부도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게 화합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선명성을 드러낼지 저는 일단은 비명계라고 소위 말하는 저는 근데 그분들을 저는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반민주당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을 어차피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 내에서 조금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이 투표수 한 표 차이가 나는 이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제 부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제동을 건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정적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좀 속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비명계 대표 주자격인 조응천 의원이 부결은 시키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 건 아니냐는 주장을 했었죠. 일단 화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니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대다수의 당원 지지자들이 당분간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이 폭주를 막아야 된다. 단일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탑10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뤘던 게 조응천 의원의 얘기. 이번에는 부결시키되 당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서른 의원도 뭐 부결은 당연하다는데 다음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 어쨌든 몇 표 차든 적든 말든 부결은 됐으면 당대표 총선 앞두고 뭔가 특단의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는 오늘부터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성격이나 평소의 스타일로 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뭐 마이너스 200% 정도 되겠죠. 절대 물러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대표 도전하고 또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당대표를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러면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당의 명운을 맡기고 끌려갈 거냐,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뭐 개딸들이라는 이름의 지지자, 극성 지지자들의 그 요구에 그냥 따라가면서 총선 국면을 넘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또는 또 다른 지지자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은 한 번 더 검찰에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기 발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기 발로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견합니다. 뭐 교도소까지는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혼자 예견하는 거죠. 예. 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타는 분명해 보이고 이 대표가 이렇게 꽤 내상을 입으니까 만약에 일단 부결이 됐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다시 한번 당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으로, 이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인데 저거는 이제 대략 압도적인 부결을 전제로 했을 때 검찰 수사도 정적 제거니까 당연히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당헌 예외 조항이 있다. 근데 오늘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고 이 대표로서는 많이 이제 내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적용이 또 가능하겠느냐.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대표 유지할 거냐. 이것도 앞으로 경랑 속에 휘말릴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야 저렇게 당원을 들먹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주장을 하겠지만 만약에 저렇게 주장을 계속한다라면 침묵하는 다수의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로서 아마 체포 동의안을 찬성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이 체포 동의에 반대한 138표는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고요. 앞으로 이 검찰에서 제2, 제3의 체포 동의안이 발부가 돼서 국회에 온다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살리자고 민주당이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반란표가 31표가 나온 것이고 또다시 체포 동의안이 온다라면 이재명을 죽여서 민주당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 또는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대표로 모시고 싶겠지만 국회 표결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표, 반란표, 표 계산과 함께 앞으로 치명타를 입은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국회 이 사건 사고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늘 생중계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표를 마친 뒤에 결과 발표까지 무려 1시간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 글자 때문입니다. 오늘 그 논란과 문제 투표용지 2장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부짠지 무짠지 모르는 이 단어. 한자로 분명히 아니부를 쓴 것 같은데 화면에는 다 담지 못했던 이 무효표 2장. 일단 뭐 논의를 하기 전에 이현정 의원, 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 절대 못 밝혀내는 거죠? 모르죠. 그 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회 그 표결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그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국회의원들이 다 아실 때 뭐 이 표에서는 다 달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저런 걸 했을까요? 예전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자를 하라니까 보통 부자가 밑에 입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불자를 써놓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름을 틀리게 써놓은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무효표나 이런 게 좀 종종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무효표가 그냥 무더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2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처음에는 이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결정을 못할 때, 아니 뭐 어차피 이거 다 부결로 많을 텐데 저 2표가 뭐 표 가지고 왜 이렇게 논란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나중에 이게 지금 그 찍힌 걸 보니까 저럴만 하구나. 왜냐하면 저 표가 찬성으로 갈 경우와 반대로 갈 경우, 무효표로 갈 경우, 이게 지금 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표가 보면 130 지금 저 7표입니까? 그 한 표가 이제 이제 저 2표 중에서 한 표는 반대가 138입니다. 8이죠. 한 예. 표가 이쪽 가고 한 표는 이쪽 가고 이제 국회의장이 그냥 나눠 버렸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저 2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버렸으면 이 표가 이제 전체적인 표 균형 자체가 조금의 그래도 부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논쟁이 이제 벌어진 것은 그만큼 저 표가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논쟁적이었다는 것이고, 저는 저것도 본인의 정치 의사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보니까 불을 할지 물을 할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한자도 보면 하나가 없는 것도 이것도 결국 나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뭐 선관위에도 의뢰도 하고 뭐 등등해서 온갖 해석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한 표 한 표씩 각각에 이렇게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저 생중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글쎄요, 저걸 본인이 기권과 무효표의 입장을 표명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다소 이 중요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저것 때문에 1시간 반 가까이 늦어진다는 건 국회 품격을 뭐 안 그래도 없는 품격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분석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기표장에 가면 커튼이 쳐져 있고요. 안이 보이지 않게 커튼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기표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서 테이블 위에 찬성하시는 분은 뭐 가, 한글로 가 또는 한자로 가라고 쓰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 해서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부를 쓰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저런 표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국회가 임기 시작되어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초선 의원들이 처음 기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3년이 되어서 저런 표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걸 못 써서 저렇게 썼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죠. 아마 앞에서도 그 봤듯이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반대자 색출도 하고, 더 나가서 지지자들이 지금 문자 폭탄 보내고, 내일 되면 아마 의원회관에 그 조금 의심받는 의원들은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전화 폭탄이 또 몰려오고 의원들 곤혹스러운 예, 그렇습니다. 많이 겪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중에는요, 자기는 평소에 여기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찬성할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이 오히려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무조건 반대해서 부결시키자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는 반대했다고 해서 부라고 쓰고는 또 사진 촬영까지 해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요. 그런데 아마 저런 분들은 반대하기도 뭐 하고 하니까 그냥 짜증이 난 저 필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기 그 필적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고민과 또 향후 민주당 저걸 뭐 민주당 의원들이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현 의원.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쓰지 않는 게요. 국민의힘 의원이면 아주 정자로 제대로 썼을 겁니다. 저는 가짜를 쓰면서도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아주 정자로 잘 쓰고 부자도 정자로 잘 써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민주당 의원의 저 고뇌 찬 글씨이고요. 저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향후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저 장면이라고 봅니다. 저 부자도 저게 부 쓰면서 얼마나 짜증 섞인 부자입니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밑에 부자는요. 쓰다가 말았어요. 부 하려다가 부 하지 말고 그냥 둔 것이거든요. 저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로는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 말하듯이 그 사람들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오히려 이제 당을 망친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될 가능성도 머지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여당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흘겼을 리가 없다는 뭐 상식적인 추론은 저도 뭐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명 투표라서 뭐 여러 전제를 하실 때 민주당 의원이다 100% 단언하는 건 또 직접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것 때문에 꽤 오늘 해프닝이 길어졌고요. 사실 저거 논쟁이 안 끝나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호출했습니다.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의석에서나 또 개표 담당하는 대표위원들이나 좀 품격을 지켜주시고 순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2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투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2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2표의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2표의 판단은 개표위원들에게 맡기고 개표위원들이 결정을 못하면 그러면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저 때만 하더라도 예상대로 부결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구나. 그러니까 나머지 2표만 빼고 가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꽤 생각보다 민감한 근소한 표차였고 뭐 표차라고 할 수도 없는 한 표차. 그래서 한 표는 부결표로 인정되고 한 표는 무효표가 처리가 됐고 일단 이렇게 상황이 매듭이 저어졌는데 뒷맛은 참 개운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지금 여실히 드러났지만 과거 19대 총선에서도 그때 총선 의석수가 야당이 123석, 당시 여당이던 이 새누리당이 120석으로 한 석 차이로 뒤집어지면서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 이 한 표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오늘 또 만약에 찬성보다 만약에 부결이 한 표라도 많았다라면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결국 이 국회의원들은 부결을 더 많이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표지만 체포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 더 많게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이른바 친명 의원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찬성표 또는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 보고 지금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한 표의 중요성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것이다. 과거 123대 122 여소야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듯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찬성이 한 표 더 많이 나온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찬성이 한 표 더 나온 것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막상 개표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꽤 중요한 표가 저 부결로 나눠진 무효표로 나눠진 두 표였습니다. 논란의 두 표, 이 간표 논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상 밖의 표결 결과가 이 사람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노웅래 의원 때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15분 정도의 발언 가운데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흥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 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핵심 단어들만 저희가 모아봤는데 10만 원이라고 벌어졌다는 변명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걸 마치 휴대전화 영업사원에 비유를 했던 수험생이 시험 문제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다. 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비유를 빗댔는데 저 발언 일단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당초 오늘 한 20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15분 정도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저는 거기에 오히려 방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3가지 범죄를 각각 나눠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들을 이야기하고 또 인적, 물적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바로 좀 더 앵커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뭐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파는데 10만 원이라고 일단 뭐 팔아주고 나머지 90만 원은 뭐 피해를 봤다. 뭐 등등 이런 예를 든 것 자체는 사실 국회의원을 겨냥하기보다는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어떤 범죄 혐의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데 저는 치중했다고 봅니다. 그만 근데 좀 저는 의아했던 것이 보면 지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 자중에서 반발이 심했거든요. 뭐 고성도 있고 했는데 의외로 이번엔 조용했어요. 그게 뭐 몇몇 의원들이 뭐 광함 지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에 좀 저 느낌이 드는 게 이거 왜 이렇게 반발을 안 하지? 라는 느낌도 솔직히 들면서 지금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결과가 나온 걸 좀 예상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뒤늦게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은 15분 정도의 발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가장 힘줘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는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에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15분가량의 발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요.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 김준일 에디터께서 쭉 보셨잖아요. 오늘 그 생중계로. 실제로 이런
뜻밖의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투표 결과가 저 한 장관의 말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이 땡큐 한동훈 뭐 그래서 그것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왔다 반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누구 얘기 듣는다고 그렇게 일일비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리라는 거는 이미 익숙히 예고가 된 상황이고 예. 전보다 길게 얘기하리라는 것도 뭐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적절한 이게 방식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 여부에 떠나서 결과하고 상관이 없고 그게 예. 이재명이냐 아니냐하고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 예. 전체의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뭐 길게는 설명하는 거 뭐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이 방식들의 표현들이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 격이다라든지 뭐 후불죄 뇌물 이런 거는 정치적 레토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백하게 이를테면은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굉장히 구속 못 시켜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본인의 직무에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좀 개인적인 논평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정치를 의식하고 곧 여의도로 가실 생각이니까 이재명 구속시키고 뭐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한동훈 이후에 어느 법무부 장관도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정치적 예. 수사를 남발을 하고 예. 지난번에는 영장에도 없는 부스럭부스럭 해가지고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방식은 좀 제발 다음에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 다른 180도 다른 논평들을 저 한 장관 발언을 보고 두 분이 하셨어요. 일단 가까스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고 국회를 빠져나가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뭐라고 했는지 조금 전 영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뤄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어떤 수사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제 한 장관도 아마 내심 이렇게 가까스로 부결될 거라고 쉽게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검찰은 물론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대장동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의혹 그리고 만약에 대장동에 428억 이른바 저수지를 부르는 이 물증이 확보될 경우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그때는 부결을 단언할 수는 없는 건 아닌지 김재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다음에는 분명히 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고뇌하는 그런 무효표도 보셨지만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반란표가 31표가 나왔다는 사실을 가장 놀란 분들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의원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이 뚝이 터졌구나라는 더 이상 그래서 뚝이 터져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그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 중에 이제 428억 그 대장동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그 지분 보유 의혹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되어서 영장이 청구된다면 이것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거고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이미 완벽하게 증거가 입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또 법원에서 체포 구속 동의안이 그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서 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늘 검찰 총장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거 유감 표명을 했지만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할 일을 할 것이다. 예고가 돼 있고 또 국회로 넘어오면
장담할 수 없고 이제 매우 이 대표에게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 139표의 찬성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무효 기권이 합쳐서 20표잖아요. 합치면은 159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번에 무효 기권은 한 번씩 기회를 줄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경고성이라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아마 민주당의 내분 그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검찰 반응까지 마지막에 한동훈 장관의 오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월요일 뉴스톱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5개 주제만 엄선하느라 여러분의 댓글은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